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베르 카미의 소설 페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 극작가로 부조리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나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작가와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카미의 작품은 부조리한 인간의 조건, 자유와 책임, 도덕적 선택과 같은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으며 그의 대표작으로는 이방인, 페스트, 시지프 신화 등이 있습니다. 1947년에 출간된 페스트는 단순한 전염병 소설이 아니라 전쟁, 인간의 도덕적 선택, 사회적 책임 등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1957년 44세의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문학가로 자리 잡았지만 1960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940년대 알제리의 항구 도시 오랑입니다. 오랑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로 가득 찬 도시로 사람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쁘고 서로 깊이 관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 곳곳에서 죽은 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마리의 쥐가 발견되는 정도였지만 점차 거리 곳곳에서 수천 마리의 쥐들이 죽어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며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됩니다. 오랑의 의사 리웨 박사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환자들 중에서 고열, 림프절 부종,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리웨 박사는 이 질병이 페스트임을 의심하고 보건 당국에 경고합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사태를 축소하려 하며 시민들의 공포를 막기 위해 공식적인 발표를 미룹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결국 정부는 오랑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도시는 외부와 단절되었고 시민들은 강제로 갇히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리웨 박사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전념합니다. 기자인 랑베르는 처음에는 도시를 빠져나가 연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점차 연대의 필요성을 깨닫고 남아돌기로 합니다. 타루는 시민들을 조직하여 자원봉사단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방역과 구호 활동에 참여합니다. 파늘로 신부는 처음에는 페스트를 신의 형벌로 해석하며 신앙을 강조하지만 점점 고뇌에 빠집니다. 코타르는 처음에는 페스트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지만 도시의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랑은 오랑시청에서 서기로 일하는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존재지만 소설의 주요 주제인 인간 존엄성과 끈기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도시는 점점 더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식량 부족, 경제마비,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이 계속되며 페스트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는 존재가 됩니다. 페스트는 계속해서 확산되며 시민들은 감염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병원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사망자는 시체 처리조차 어려울 정도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인물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며 성장해갑니다. 랑베르는 도망치는 대신 오랑에 남아 의료활동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파늘로 신부는 신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만 결국 스스로 페스트에 걸려 사망합니다. 타루는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우지만 결국 병에 걸려 목숨을 잃습니다. 코타르는 오히려 혼란이 길어지기를 바라며 이기적인 행동을 지속합니다. 그랑은 페스트에 감염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합니다. 이는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작은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리웨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스트가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도시의 분위기에도 희망이 싹틉니다. 결국 오랑의 봉쇄가 해제되고 시민들은 다시 자유를 되찾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다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리웨 박사는 도시를 바라보며 페스트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페스트균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으며 인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재난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 장면은 페스트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반복되는 비극과 시련을 상징함을 의미합니다. 페스트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연대할 수 있는 존재인가? 패스트는 단순한 재난 소설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첫째, 부조리한 세계 속 인간의 대응입니다. 카미는 패스트를 통해 부조리라는 철학적 개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부조리란 세상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패스트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병에 걸린 사람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신앙이나 도덕으로도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리웨 박사는 패스트의 원인을 찾거나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대신 그저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일을 다합니다. 타루는 개인의 윤리를 실천하며 끝까지 사람들을 돕습니다. 랑베르는 처음엔 도망가려 하지만 결국 인간적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싸우기로 합니다. 결국 세상이 부조리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카미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연대와 책임입니다. 패스트가 창궐하자 도시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연대하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도망치거나 혼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웨, 타루, 랑베르, 그랑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과 의료활동을 돕습니다. 패스트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도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코타르는 도시에 혼란이 생기자 이를 기회 삼아 불법적인 사업을 벌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규칙을 어기고 도시를 탈출하려 하거나 패스트를 핑계 삼아 도둑질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위기 상황인 팬데믹, 기후위기, 전쟁 등에서도 반복되는 인간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사회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주제입니다. 셋째, 신과 종교의 역할입니다. 파늘로 신부는 처음에는 패스트는 신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며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하지만 점차 신앙이 인간의 고통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자신도 패스트에 걸리며 신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카미는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이 있다고 해도 인간을 구원해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현실을 직면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주제는 신의 존재와 인간의 고통이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신앙의 역할을 고민하게 합니다. 넷째, 개인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랑베르는 처음에는 오랑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결국 스스로 남아서 싸우기로 선택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선택 사이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도망친다면 그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남아서 돕는다면 그는 자유를 희생하지만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카미는 인간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개인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패스트의 상징성입니다. 패스트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반복되는 위기 전쟁, 독재, 질병 등을 상징합니다. 패스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상황을 반영한 작품입니다. 카미는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패스트를 독재와 억압의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패스트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정치적 독재,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현대적 위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패스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독서토론 발제문 5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패스트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문제를 상징하는가? 패스트를 전쟁, 독재, 팬데믹 등의 은유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리웨 박사의 행동은 영웅적인가? 그는 단순히 직업적 책임을 다한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선택을 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날의 팬데믹, 기후 위기 등과 비교하며 현대적 의미를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카미의 철학실 존주의, 부조리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5째, 패스트 이후 인간은 변할까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위기를 경험한 후에도 인간 사회는 변하지 않는가? 역사적 사례와 함께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는 단순한 전염병 소설이 아니라 인간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철학적 작품입니다. 카미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예측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패스트를 통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